낮 12시 10분 KBS 1라디오 정관용의 시사본부. 하나의 키워드로 다양한 뉴스 정리해드리는 주간 뉴스 큐레이션 시간입니다. 한국일보의 박지연 기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당신의 뉴스 큐레이터 박지연입니다. 네, 오늘의 키워드는? 오늘 키워드 난감하네입니다. 네, 대량 난감하네 요즘 자주 쓰죠. 어떤 네. 뉴스들 준비했나요? 이 키워드로? 예, 있어야 할 건 없고 또 없어야 할 게 있어서 난감할 때가 있죠. 이번 주엔 우산이 없어서 난감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예. 점심 먹고 나오니까 느닷없이 장대비가 쏟아지더라고요. 하는 수 없이 편의점에 들어가서 우산을 샀거든요. 이렇게 잦은 비 때문에 꽃샘 추위 또 일조량 부족까지 겹치면서 벚꽃 개화 시기가 늦어졌고요. 맞아요. 예, 그 결과 전국 벚꽃 축제가 개막했지만 이 주인공인 벚꽃이 피지 않아 난감하다고 해요. 네. 또 있어야 할 게 없어서 난감한 건 대학교 캠퍼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총학생회가 없어 해마다 5월에 열리던 대동제가 무산된 학교가 있거든요. 그래요. 예, 코로나19로 학교 한번 못 가보고 군대에 입대했던 재학생들은 복학해보니 축제마저 없어지게 돼 속상합니다. 또 초등학교 앞엔 없어야 할 게 있어 난감한데요. 이 학교 20m 앞에서 성인 페스티벌이 열려서 행사 중지를 요청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요. 예, 취재가 시작되자 교육당국이 칼을 빼들어서 이 소식 전해드립니다. 네, 첫 번째 난감한 뉴스 벚꽃 없는 벚꽃 축제 그렇죠? 네, 맞습니다. 앵커님 오늘 출근길에 윤중로 벚꽃길 보셨어요? 맞죠. 아직은 한 4분의 1? 이 정도밖에 안 폈더라고요. 맞습니다. 예. 저도 오면서 봤는데요. 이 여의도 벚꽃 축제가 어제 29일 개막을 했습니다. 이번 축제는 벚꽃의 개화가 예상보다 늦어진 데다 또 중국으로부터 황사까지 유입되면서 축제장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이 축제는 다음 달 2일까지 계속됩니다. 여의도는 그래도 한 4분의 1이라도 폈는데 아예 안 핀 곳도 있다죠? 그렇습니다. 서울 송파구 석촌호수 일대에선 27일부터 호수 벚꽃 축제가 열리고 있는데요. 어제까지만 해도 앙상한 나뭇가지만 눈에 띄었고요. 또 꽃망울조차 아직 피지 않았다고 합니다. 또 강원도 속초시는요. 벚꽃 개화가 늦어지자 영랑호 벚꽃 축제를 한 번 더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축제를 2번 해요? 네, 그렇습니다. 1차 기간은 원래 예정대로 30일과 31일에 열고요. 또 한 일주일은 지나야 벚꽃이 만개할 거라고 보고 2차 기간을 4월 6일과 7일로 잡았습니다. 예. 이 속초시가 올린 SNS는요. 얼마나 난감하면 죽을 죄를 졌습니다. 하늘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제목을 달았어요. 그 포스터 아래 그림에는 또 벚꽃이 안 핍니다 하고 이렇게 두 손을 모은 캐릭터를 그려놨더라고요. 근데 기상청에서는 올해 꽃이 일찍 필 거라고 했다가 지금 이게 생각보다 더 늦어진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인력으로 어쩔 수 없는 일이죠. 또 일조량이 부족하고 또 3월 말치고는 기온이 낮았잖아요. 벚꽃은 10도 이상의 기온이 이어지고 또 일조량이 충분할 때 피는데 이번 달엔 꽃샘 추위가 잦고 비도 자주 내리면서 개화가 늦어졌다는 분석입니다. 벚꽃뿐이 아니라 지역의 이제 다른 봄꽃 축제들도 다 비슷한 상황이죠. 그렇습니다. 유채꽃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최대 규모의 유채 꽃밭이 있는 전남, 영암 등 각 지역 유채꽃 축제가 잇따라 취소되고 있습니다. 이 월출산의 빼어난 절경을 배경으로 조성된 유채 꽃밭에는요. 아직도 노란 물결을 찾아볼 수 없다고 해요. 평소 같으면 꽃봉오리들이 고개를 내밀기 시작해야 하지만 온통 초록풀만 무성한 겁니다. 지난 가을과 겨울 두 차례에 걸쳐 씨를 뿌리고 길렀지만 유채꽃의 60에서 70%가 생육이 부진하거나 또 고사한 상태라고 해요. 그래서 4월 중순부터 열릴 예정이었던 이 유채꽃 축제는요. 결국 취소됐습니다. 네. 어쩌겠어요. 할 수 없죠. 꽃 많이 피었을 때 한 번씩 더 좀 가보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난감한 장소가 대학 축제가 사라졌다? 예, 그렇습니다. 앵커님 또 잘 아실 텐데요. 저희가 먼저 찾은 곳은 국민대학교입니다. 그러게요. 네, 국민대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최근 SNS 계정에 이 매년 5월 열리는 축제죠. 대동제가 무산됐다는 공지를 올렸습니다. 예. 이 학교는 총학생회장 선거에 입후보자가 없어서 지난해 12월부터 비대위 체제로 바뀌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총학생회가 없으면 축제를 못 하나요? 그렇다고 합니다. 이 정식 총학이 꾸려지지 않고 비대위로 운영되다 보니까요. 예산과 인력이 크게 부족하다는 겁니다. 아하. 그래서 총학은 학생들의 대표 자치 조직이지만 이 무관심과
대학 사회 개인주의가 확산되면서 갈수록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이 근근히 버티고 있는 비상 체제로는 학생 권익을 제대로 대변할 수 없어서 한계에 부닥쳤다는 겁니다. 축제를 못한다. 학생들이 아주 크게 아쉬워하겠어요. 네, 그렇죠. 새학기가 시작되면 올해 축제에 누가 오나 하고 큰 관심사잖아요. 이 새내기들은 대학교에 대한 로망 중 하나가 축제이기도 하고요. 특히 작년 이 학교 대동제에는요. 여자아이들, 빅나티, 제시 이런 유명 가수들이 대거 출연해서 호응이 컸어요. 그래서 실망도 더 크다고 합니다. 이 대학교 온라인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에는요. 이 대학교 오면서 가장 기대한 건데 너무 아쉽다. 또 21학번인데 코로나로 학교 한번 못 가보고 또 복학했더니 이번엔 축제가 사라져서 아쉽다 이런 반응이 올라왔습니다. 예, 다른 학교도 비슷해요? 이 서울대도 작년 11월 총학생회장 선거에서 투표율이 개표 기준의 절반밖에 안 돼서 총학 구성이 무산됐습니다. 하하. 이달에 다시 연선거에서도 입 후보자가 없어서 단과대 학생회장 연석회의가 이 직무대행을 맡고 있다고 해요. 또 고려대도 투표율이 저조해 선거가 취소됐고 작년 12월 말부터 비대위 체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규모도 작년 총학생회는 54명으로 구성됐지만 올해는 20명대로 대폭 줄었습니다. 비대위가 그냥 총학생회를 대신할 수가 없나요? 그러면 참 좋을 텐데요. 비대위 체제라고 잘 굴러갈 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대표성이 부족한 탓입니다. 전현철 서울대 연석회의 의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직접 선거로 뽑힌 총학은 그 자체로 대표성을 갖지만 비대위는 제도 개선을 요구하려고 해도 학생 전체 설문조사를 해서 입증하는 절차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총학생회가 있으면 괜찮은 건가요? 이게 또 막상 총학생회가 있다고 해도 이런 학교들 역시 사실상 개점 휴업 상태인 곳들이 많다고 해요. 아이고. 이 선거는 번번이 무산되고 비대위 체제에도 재학생들이 별 관심을 보이지 않아서 유지 동력을 상실했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총학생회 인기가 없어요? 아무래도 취업문이 워낙 좁고 현실이 고단하다 보니까 대학 사회에도 개인의 삶을 중시하는 경향이 짙어졌거든요. 이 총학 이력이 이른바 스펙에 도움이 안 되는데 이 뭐하러 하겠냐라는 겁니다. 보통 단과대 대표나 동아리 연합회장이 맡는 이 비대위 대표도요. 당연히 부담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학업과 학생회의를 병행해야 하거든요. 예. 고려대 중앙비상대책위원장을 겸임하는 임현 사범대 학생회장은요. 이 단과대 공지도 해야 하고 고정회의도 있다 보니 과중한 업무에 시달려서 건강에 무리가 왔다 이렇게 토로를 했습니다. 게다가 이 코로나 시기 거치면서 비대면 수업 때문에 학교에 오지도 않고 이러다 보니 학생들의 학교에 대한 소속감도 크게 줄어들었죠. 그렇습니다. 구정우 성균관대 사회학과 교수는요. 대학이 공동체 결집보다 학위 습득의 수단이 돼가고 있는 분위기 속에서 이 코로나19 사태로 학교에 대한 소속감마저 줄면서 이 학생회 활동이 더욱 위축됐다라고 진단을 했고요. 학생회 활동에 인센티브를 주는 등 이 대학 측에서 참여를 독려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 이렇게 조언을 했습니다. 예. 또 소속감만 줄어든 게 문제가 아니라 고생하고도 좋은 소리를 못 듣는 것도 문제라고 합니다. 학생회장이 고생해도 비판받아요? 이 온라인 커뮤니티가 워낙 활성화되다 보니까요. 학생회가 학생들의 타깃이 되는 일이 잦아지고 있다고 해요. 자연스럽게 자치 활동에 참여할지 주저하는 이런 결과를 야기하는 거죠. 한국일보 인터뷰에 응한 대학교 임모 씨는요. 희생하는 사람에게 최소한의 대접도 안 해주니까 결국 아무도 일하지 않게 된 거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군요. 마지막 난감한 곳이 초등학교 앞에서 성인 페스티벌을 한다? 어디입니까? 네, 다음 달 20일과 21일 수원 권선구의 수원 메세에서 성인 페스티벌이 열릴 예정인데요. 이 성착취 행사나 다름없다는 비판이 거세지면서 교육당국이 칼을 빼들었습니다. 교육당국이 칼을 빼들었다. 그 전에 이 지자체인 수원시는 이걸 허가한 건가요? 그게 2주 전 수원시가 밝힌 입장이 이게 민간 전시장이니까 법적 하자가 없어서 행사를 금지할 수 없다 이렇게 밝혔었어요. 또 행사장 내부를 밖에서 들여다볼 수가 없고 이게 폐쇄된 공간이라서 강제 취소를 할 수 없다 이런 입장이었거든요. 그런데 뭐 시 쪽의 입장이 바뀌었나요? 네, 우선 수원 시민들이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이 행사를 중단해달라는 청원을 올렸어요. 이 교육환경보호법 제10조에 따라서 중단이나 폐쇄 조치를 할 수 있다. 이렇게 구체적인 근거 법률까지 들었고요. 지역 주민들이 나서서 교육당국에 적극적인 대처를 요청한 겁니다. 이 법률을 보면요.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는 학생의 보건과 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 환경 보호를 침해하는 행위를 하거나 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확인해 보니까 이 청원에는 21,497명이 동의했습니다. 이게 학교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느냐 이게 중요하죠. 그렇습니다. 이 거리가 결정적 그 변수로 작용을 했고요. 행사장이 초등학교 정문에서 직선 거리로 21m 떨어져 있어서 정말 코앞이네요. 그렇습니다. 이 교육환경보호법상 유해업소가 들어설 수 없는 절대보호구역에 해당한다라는 게 교육당국의 판단입니다. 제가 교육환경보호법을 찾아보니까요. 우선 제8조에서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 거리로 50m까지인 지역을 절대보호구역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뭐 학부모들이 가만히 안 있겠죠. 네, 이렇게 우려의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교육당국이 나선 겁니다. 한국일보가 취재해보니까 경기도 교육청 수원교육지원청은요. 지난 19일 수원 매세를 비롯해 수원시, 수원 서부경찰서에 행사 중지 및 협조 요청 공문을 보낸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수원교육지원청은 이 공문에서 해당 행사가 이 교육환경보호법 제9조 13호에 위반될 수 있다라고 중단 요청 이유를 명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원시는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그런데요. 아직 결정이 뚜렷하게 나질 않았습니다. 결국 이재준 수원시장이 어제죠. 29일인데요. 이 행사를 강행하면 행정 대집행에 나서겠다라고 주최 측에 엄중 경고했습니다. 이 시장은요. 어제 시청 상원실에서 성인 페스티벌 개최 반대 대책회의를 주재하면서 수원 메세 행사를 취소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내겠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주최 측이 행사를 취소하지 않으면 개최를 저지하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주최 측이 행사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모든 경우의 수에 대비를 해야 하는데요. 앞서 수원시는 청소년들이 몰래 행사장에 들어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행사 당일 주최 측에 신분증 검사 실시를 요청해둔 상태고요. 또 청소년들이 행사 장소 주변에 아예 오지 못하도록 수원교육지원청과 수원 관내 각 초중고등학교에 협조 공문을 발송했다고 해요. 또 여성가족부 청소년 유해매체 점검단의 협조를 받아서 청소년들이 보는 온라인 공간에 이 행사 홍보물이 노출되는 지 감시하기로 했고요. 아울러 공간을 내주는 민간 정시장과 또 청소년 교육에 악영향을 미치는 행사 개최를 금지하는 내용의 업무 협약을 맺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것 좀 취소했으면 좋겠네요. 한국일보 박지영 기자 주간 뉴스 큐레이션이었어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관용의 시사본부 듣고 계십니다. 12시 26분 향해 갑니다. 기상청 교통정보센터 차례로 연결해 보죠. 기상청의